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 밑그림 작업을 총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부위원장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약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할 기획위원장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즉석에서 질문 14개도 받았는데 여가부 폐지와 대장동 특검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 당선인의 답변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전다빈 기자가 인수위 인선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야권 단일화를 할 때부터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당선인 발표 후 안 위원장 측은 공동정부를 향한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로 평가한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4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권 부위원장이 처음엔 고사했으나 결국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정책본부장으로 공약을 전담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획위원장이 됐습니다. 기획위원장은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당선인의 공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인수위는 7개의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그리고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개의 특위로 구성됐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제가 약속드린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의사 출신인 안 위원장이 겸직으로 맡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 발표를 마치고 윤석열 당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자들 질문에 답도 했습니다. 여가부에 대해선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고 여성 지역 할당제에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질의응답 내용은 윤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에선 성별이나 지역이 아닌 능력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30%들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에 대해선 폐지 입장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대선 토론 때와 같이 강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총리는 인사청문회 뒤 정부 출범 때 지명하겠다고 했고 오늘 오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인 권양숙 여사와의 통화에 대해선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감사 전화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공약도 실행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사실 오늘 발표를 대변인이 할 줄 알았는데 당선인이 직접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윤 당선인 측은 이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고요. 이 과거 경우를 살펴보면요. 문재인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 첫 인선을 직접 발표한 바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인수위 당시에는 대변인이 대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기자들 질문도 다 봤던데요. 이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 같진 않습니다. 좀 꽤 예민한 질문들도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14개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면서요. 20분가량 소요가 된 건데요. 오늘 내놓은 답변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요. 먼저 선거 기간에 공약했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폐지 의사를 윤 당선인이 다시 한번 밝힌 부분이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경쟁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 당선인의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여성 표심이 아쉬웠다는 반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여가부 폐지 관련해가지고 여성 관련한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인수위의 최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태도를 더 강조하는 목소리로 오늘 낸 셈인데요. 앞으로 국회 처리와 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첨예한 사안이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역할도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키를 잡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으로선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선거 전에도 스스로 행정가로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바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총리가 될 가능성, 총리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평도 있고요. 또 차기 대선 주자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 안 위원장이 2014년 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사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 예, 이런 예. 비유를 한 적도 있었는데 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정치 행보가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도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경쟁자 쪽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게 안철수 대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윤 당선인과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선 보다 진보적인 색채 또는 보다 이 중도적인 색채를 가진 인물을 통해서 일종의 통합 정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안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과 안 대표가 구체적인 정책을 조율할 그런 과정에서 이견을 나타낼 수도 있어서 앞으로 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냐가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예, 민주당도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박지현 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는 등 비대위 절반을 2030 청년으로 채웠는데요. 예, 민주당은 또 3월 안에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비대위를 이끄는 윤호중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특히 전체 비대위원의 절반을 2030 세대로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위원장은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추적한 활동가 출신입니다. 비대위원은 이소영 의원, 권지웅 전 청년선대위원장 등 절반이 2030 세대로 구성됐고 선거 과정에서 합류한 최입의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두관 의원이 비대위 인선을 두고 윤 위원장의 사퇴 없인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사건을 놓곤 윤 위원장은 특검이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의힘 측에 불리한 돌발 이슈가 나올 수 있어 선거에 불리하지는 않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